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시장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얘기로 가득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HBM이 AI 메모리의 미래라면 왜 돈은 오히려 DDR에서 더 벌릴 수 있는 걸까요? 메모리 이익 구조의 숨겨진 역설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됩니다. 엔비디아 GPU의 핵심 부품이자 AI 시대의 상징적인 부품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HBM이 뉴스의 중심이라고 해서 이익의 중심도 항상 HBM일까요? 세 가지 구조적 흐름을 통해 메모리 이익 구조의 역설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구글이 터보 퀀트라는 알고리즘을 공개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예외가 없었는데요. AI가 메모리를 6분의 1, 심지어 20분의 1만 써도 된다는 헤드라인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크게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에는 구조적인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터보 퀀트가 압축하는 건 KV 캐시, 즉 추론 과정에서 어텐션 레이어가 임시로 생성하는 데이터입니다. 모델 가중치를 담아두는 HBM 수요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5년 1월 딥시크 발표 이후에 메모리 수요 붕괴 공포가 몇 주 만에 제번스의 역설로 귀결됐던 그 패턴이 이번에도 판박이처럼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구조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HBM은 D램 다이를 수직으로 적층하는 복잡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동일한 웨이퍼를 투입해도 DDR5 대비 비트 출하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캐파 확대에 집중하는 동안 DDR5 생산 캐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DDR5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HBM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DDR5 공급이 줄어들고 DDR5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역설의 핵심이에요. 미국의 수출 규제로 H100, A100 같은 고성능 AI 칩이 중국에 팔리지 않자 중국 AI 기업들은 저사양 GPU를 대규모로 병렬 연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사양 GPU 다수를 병렬로 연결하면 각 노드가 별도의 메모리를 보유하고 분산 학습 과정에서 통신 버퍼와 메모리 복제가 추가됩니다. 단일 고성능 GPU를 쓸 때보다 총 메모리 소비량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결국 중국의 AI 굴기가 역설적으로 한국 메모리 기업의 DDR 수요를 끌어올리는 숨겨진 엔진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터보 퀀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KB 캐시 압축으로 추론 비용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비용 부담 때문에 AI 도입을 주저하던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도 토큰당 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사용자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번스의 역설입니다. 기술 효율화로 자원 단가가 낮아지면 채택이 확산되면서 총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죠. 딥시크 발표 이후의 흐름이 이를 이미 한번 실증했고 터보 퀀트 이후에도 같은 경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같은 메모리 기업이지만 이익 구조가 다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약 50% 이상의 점유율로 엔비디아의 핵심 공급사가 됐습니다. HBM 가격과 수요가 강한 시기에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죠. 반면 삼성전자는 HBM3 이익 퀄 테스트 지연으로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설적으로 삼성전자가 DDR5 캐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지하게 만듭니다. HBM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DDR5 공급 타이트화 수혜로 전환될 수 있다는 다소 역설적인 구도입니다. DDR에서 이익이 더 나온다는 명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는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SK하이닉스에는 일률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HBM이 AI 메모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건 이익 기여의 실질 무게중심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릴 때 DDR 이익 기여가 강하게 부상합니다. 첫째, HBM 캐파 집중이 DDR5 공급 타이트화를 유발하는 구간. 둘째, 중국 저사양 GPU 병렬화로 DDR 수요가 예상외로 증가하는 흐름. 셋째, AI 효율화 기술이 AI 채택 총량을 늘려 메모리 총 수요를 확대하는 제번스의 역설. HBM 출하량 뉴스에 집중하기 전에 DDR 회귀 타이밍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투자 관점입니다. 삼성전자 역대 최대 영업이익의 이면에는 HBM이 아닌 DDR에서 이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적 역설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HBM 뉴스가 쏟아질 때 DDR5 공급 타이트화의 타이밍이 어디쯤 왔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 믹스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 이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렌즈입니다.